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3번과 4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4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16년 3회차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유사 문제도 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15년 대비해서 이제 새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15년도 거를 다 외우시고, 제가 이제 뭐 암기사항들 외우라고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외워 놓으시고, 또 이번 이제 16년 3회차 와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고, 또 자격증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무자로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또 제가 서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은 아마 전기 기능사로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적에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하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다른 자격증 교육 과정과는 내용이 좀 많아서 흥미를 잃을 수 있지만은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은 응축된 시간이 여러분들이 더 높기 때문에 확실히 현장에 나가시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더 확실히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실무는 경험해 본 사람이,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42번 문제, 41, 42번, 42번 문제 복습하고 43번, 44번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년 3회차고요. 41번 배선, 다음 중 배선 기구가 아닌 거예요. 배전반은 배선 기구가 아니죠. 얘네들 배선기구, 배선기구, 배선기구에 포함이 되지만은 얘는 아닙니다. 얘네 아닙니다. 42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간 접속에 필요한 부품은 유사 문제들 많이 있죠. 관 상호가 접속할 수 있는 부품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죠? 답은 1번이죠. 커플링. 43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죠. 그 다음에 지선의 경우, 지선이죠. 지선은 2.5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15년도 2회차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선회자 이렇게 있죠. 지선회자가 보이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그 다음에 지지물은 CP 콘크리트 전주, 얘는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1번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0 이상, 철탑자가 나왔다 그러면 1.33이 됩니다. 2번 요것도 여기다가 철탑으로 주고 1.33을 넣어놓으면은 이 2.5, 1.33을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여기서야 이 2.5만 우리가 알고 보기에서 찾으면은 2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가 있지만은 1.33도 나오고 보기에 2.0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5도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이거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저도 반복을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0 이상이다. 철탑 나오면 1.33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2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서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이에요. 지선, 요거 지선 대각으로 있는 거.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이 경우 허용 인정 하중의 최저는 4.31 kN이에요.
킬로유턴으로 한다. K유턴. 소선의 지름은 2.0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다. 2.0. 지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를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하면은 보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안전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했지만은 이 문제를 또 보기에 줘가지고 지서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고르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외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횡단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지선의 부분 및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0.3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중의 부분, 얘가 이제 이 지선이 땅에 고정이 될 거잖아요. 이때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는 내식성이 있는 얘가 이제 지중이랑 지표상 30cm 이 지선이 30cm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 지선에 그 플라스틱 합성수지 플라스틱 노란색 커버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손을 댔을 적에 절연이 이 지선에자 갖다가 절연이 되어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그 절연 물체를 달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답은 2.0이 됩니다. 2.0. 그리고 44번 문제입니다. 피레기의 약호는 여기 답은 1번이에요. 라이트닝 어레스터. PF는 파워 퓨즈. 그 다음에 SA는 서지 옵서버. COS는 우리가 컷 아웃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기 LA 사진입니다. LA. 그래서 로스앤젤리스가 아니라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래서 피레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SA나 피레기는 사실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파워 퓨즈는 그 다음에 COS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림을 보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또 외우기, 이해하기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휴즈가 나가면은 얘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CO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퓨즈 링크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퓨즈 링크를 다시 꽂고 다시 이 홀드에서 빼고 꽂고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덩어리째 그냥 바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참고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그 글을 적었잖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고 외워놓으시면 뭐 좋죠.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지금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제가 칠하는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SA는 서지 옵서버네, COS는 컷아웃 스위치네, 컷아웃 스위치, LA는 라이트닝 어레스터네, 피레기네, PF는 파워 퓨즈네, 전력용 퓨즈네. 요 정도까지만 일단 기능사에서는 알아 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진도를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흥미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나갔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게 나가? 자격증 시험 내일 모레인데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사람보다는 좀 중간 레벨 이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번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레기 솔로, 그래서 송전 솔로나 발전소, 배전 솔로 등의 직경례 또는 유도례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변전 기기 이상 전압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고요. 차단기 등 개폐 서지에 대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폐 서지라는 거는 차단기가 온오프 동작을 하면서 스위칭 임펄스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펄스를 우리가 낙뢰라고 우리가 스위칭 임펄스라고도 하고, 그냥 이게 뇌 특성처럼 파도와 파고의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 뇌임펄스보다 그래도 그 파고 값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제 피레기로 우리가 이제 그 높은 이제 값을 우리가 이제 잘라줘야 되는 거죠. 필터링을 좀 시켜준다고. 이게 처음 이제 여러분들께서 LA를 좀 이해하실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 큰 전압이 들어온 거를 LA가 약간 좀 재단을 해서 낮게 좀 만들어서 통과시켜 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용 퓨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됩니다.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하고 일정한 이상의 과전류와 단락전류에 대해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부하 전류는 당연히 우리가 로드의 용량에 맞춰서 사이즈를 선정했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부하 전류로 당연히 안전하게 통전을 해야 되는데, 과전류나 단락전류, 얘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부하 전류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지만, 얘가 이제 보호할 수 없는 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할 수 없는 전류를 이제 흘렀을 적에는 이상이 생긴 것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장이 생긴 거죠. 그런 경우는 얘가 이제 퓨즈가 끊어지는 거죠. 기기 보호를 위해서. 우리 여기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유리관으로 해서 안에 그 얇은 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똑같진 않지만은 걔도 우리가 휴즈 박스가 자동차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걔도 이상이 생기면 끊어져 갖고 우리가 그걸 교체하는 것처럼, 얘도 우리 밑에 2차 측에 2차 측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윗단의 업스트림 쪽에 문제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 SA 같은 경우는 서지 흡수기라고 해서 개폐 서지에 대해 기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진공이죠, 진공. VCB, 우리가 버큐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진공 차단기와 몰드 변압기 사이에 설치하고 특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COS는 컷 아웃 스위치로 퓨즈링크 나왔네요. 여기 퓨즈링크, 여기 안에 요 짝대기 일자에 있는 흰색, 여기 보이시는 짝대기의 안에 퓨즈링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전 주상 변압기 및 5개 22.9kV 수전용 주변압기의 1차 측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단락 등에 의한 고장 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개폐용으로도 사용하고 변압기 등 수전 설비 점검 시도 우리가 COS 조작봉으로 이제 밑에서 사람이 딱 내립니다. 여기 고리 같은 것들이 여기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내리면 얘가 벌려집니다. 뚝 떨어져 갖고 이제 절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는 피렉이다. 그래서 솔로의 파고값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 전류나 이상 전압에 대한 파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파형을 그리고 가는데, 이 파형이 너무 높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맥시멈 값이 높기 때문에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가 좀 재단을 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좀 낮은 전압으로 만들어 줘서 정상 이제 파고 값으로 만들어 줘서 통과시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퓨즈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가정집이나 자동차 쓰는 퓨즈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 전류는 통과시켜 주고 이상 전류나 그 과전류가 생기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몇 배의 과전류에 몇 분간 운전이 되다가 떨어지거나 더 높아지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 그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지 흡수기는 실제 이 내용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우리 이제 전력 설비에서는 개폐 서지에 대한 기기 보호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OS는 우리가 컷아웃 스위치, 요거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좀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외우신 LA는 피렉이다. 그 다음에 PF는 전력용 퓨즈다. SA는 서지 흡수기다. COS는 컷아웃 스위치다. 이 정도에다가 이런 외형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능사로서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심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44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45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